버리지 마세요. 감정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슬픔, 분노, 외로움 이 감정은 나쁜 거야 하고 버리려 하죠. 하지만 버리지 마세요.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슬픔은 마음을 깊어지게 만들고 분노는 불의를 깨닫게 하며 외로움은 진짜 나를 만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그 감정이 밑거름이 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지혜의 스승이다.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그 안에 머물러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기분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감정은 당신을 휘두르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올라오는 감정을 버리지 말고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당신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감정이 선물하는 깨달음. 서울에 사는 35세 회사원 민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배웠기 때문이죠. 어느 날 회사에서 억울하게 질책을 받은 민주는 평소처럼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신체화 증상이라며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내 몸이 내게 하는 말이 있구나. 우연히 참석한 명상 모임에서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무시하면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 솔직하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산책을 하며 그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분노 속에는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 후 그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팀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감정의 지도를 그리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슬픔의 계곡, 분노의 화산, 불안의 바다. 이 모든 곳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슬픔의 계곡은 우리에게 깊이를 가르칩니다. 이 감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더 깊은 공감 능력과 삶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분노의 화산은 우리의 경계와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지 알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표현된 분노는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불안의 바다는 우리에게 준비와 조심성을 가르칩니다. 불안은 종종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오지만 이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의 사막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창조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감정들은 모두 우리 인생의 일부이며 각각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의 파도는 더 커질 뿐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정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알아차림의 힘.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단 없이 관찰하기, 감정에 좋다, 나쁘다는 라벨을 붙이지 마세요. 단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을 바라보듯이. 호흡과 함께하기.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
깊은 호흡을 3번 해보세요. 호흡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닭과 같습니다. 몸의 감각 느끼기 감정은 항상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조이나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인가요? 그 감각을 알아차리면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 마법, 강한 감정이 들 때 10분간 글을 써보세요.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이 그저 솔직하게 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정을 완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놓아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감정이 바꾼 인생들. 진아의 이야기. 30대 초반에 진아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항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고 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죠. 어느 날 심한 불안 발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그녀는 불안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불안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이렇게 불안을 적으로 보지 않고 내면의 보호자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불안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진아는 이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오히려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이야기. 40대 중반에 현우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슬픔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했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치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고 그것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슬픔이 크다는 것은 사랑이 컸다는 증거니까요. 동양 철학이 바라보는 감정.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감정을 지혜의 원천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강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교에서 공자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감정의 지혜.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는 감정적 민첩성 이모셔널 어질러티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뇌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면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감정 조절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심리치료사 비비안 두는 말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정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강함은 모든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감정의 지혜. 이러한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감정 일기 쓰기. 하루 5분. 오늘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자의 눈으로 기록하세요. 감정의 색깔 입히기.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슨 색깔인지 상상해 보세요. 때로는 언어보다 색이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편지 쓰기. 나의 분노에게, 나의 불안에게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당신에게 답장을 쓴다면 무슨 말을 할지도 상상해 보세요. 감정, 명상, 5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하며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감정, 나누기,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마치며 당신의 감정이 지혜가 될 때, 우리는 종종 행복한 감정만 원하고 불편한 감정은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이 우리 삶의 일부이며 각각의 감정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깊이를, 분노는 정의를, 불안은 조심성을, 외로움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내면의 스승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어가세요. 당신의 모든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니까요. 감정 그림 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감정을 기록하는 감정 그림 일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매일 복잡한 감정들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 순간 색과 형태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놀라운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감정 그림 일기의 놀라운 효과. 감정 그림 일기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내면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출구가 됩니다. 무의식적인 감정 패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성찰과 마음 챙김의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감정 그림일기 시작하기. 감정 그림일기를 시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특별한 미술 실력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1. 하루의 끝에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세요. 2. 깊게 호흡하고 오늘 하루 동안의 감정들을 떠올려 봅니다. 3. 오늘의 감정을 한 줄로 간략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4. 직관적으로 색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선 형태, 무늬 등 규칙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추상적인 색채와 형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색과 감정의 미묘한 관계. 각자 색에 대한 개인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색과 감정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요. 빨강색은 열정, 분노, 강렬함, 사랑. 주황색은 활력, 따뜻함, 창의성, 모험. 노란색은 기쁨, 희망, 낙관, 에너지. 초록색은 평화, 성장, 조화, 안정. 보라색은 신비, 영성, 우아함, 변화. 검정색은 공허, 두려움, 미지, 힘. 흰색은 순수, 새로움, 가능성, 비움. 하지만 이것은 참고일 뿐, 당신에게 초록이 불안을 의미할 수도, 파랑이 기쁨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색 언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정 그림 일기의 깊은 의미.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의미죠. 감정 그림 일기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명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체가 아닌 관찰자가 됩니다. 이 작은 거리두기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가 틱나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기. 감정 그림 일기를 일상에 통합하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해 보세요. 간단한 재료로 시작하세요. 색연필, 크레파스, 수채화 등 편한 도구면 충분해요. 작은 노트북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그간의 그림들을 돌아보며 감정의 패턴을 살펴보세요. 판단하지 않기 잘하고 못함이 아닌 표현 자체에 의미를 두세요. 감정 그림 일기가 특별히 도움이 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감정 그림 일기는 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느낄 때, 스트레스나 불안이 높아질 때, 창의적 에너지를 회복하고 싶을 때, 어쩌면 당신의 감정 그림 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더 깊게 연결되는 경험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감정은 어떤 색인가요? 그 감정의 형태와 색을 부여해 보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복잡한 내면이 캔버스 위에 펼쳐질 때 당신은 새로운 자기 이해의 문을 열게 될 거예요. 마음을 그려내는 작은 습관이 내일의 당신을 더 가볍고 선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당신만의 예술적 표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정 그림일기 사용자들의 실제 이야기. 감정 그림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치유의 경험을 했다고 해요.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과정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미나의 스토리색으로 만나는 내면의 풍경. 35세 직장인 미나는 6개월 동안 감정 그림 일기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식이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무슨 색을 써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너무 고민했어요. 하지만 점차 잘 그리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리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일주일 후 제 그림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항상 검정과 빨강이 뒤섞인 날카로운 선들이 나타났고, 만족스러운 날에는 부드러운 곡선과 파스텔 톤이 줄을 이뤘어요. 미나는 이 패턴을 인식한 후 자신의 스트레스 트리거에 더 민감해졌고,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준호의 스토리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슬픔. 28세의 준호는 친한 친구를 잃은 후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상담사가 감정 그림 일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효과가 없어서 시도해 봤죠. 첫 몇 주 동안은 거의 모든 페이지가 검정색이었어요. 그저 캔버스를 검게 칠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방감을 느꼈어요. 점차 검은색 속에 파란색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에는 노란색 점들도 보이기 시작했죠. 제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준호는 일기를 통해 자신의 슬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고 이것이 치유의 중요한 단계였다고 말합니다. 소영의 스토리 창의력의 회복. 42세 작가 소영은 심한 작가 블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마감은 다가오는데 글이 전혀 써지지 않았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예전 대학 동기가 감정 그림 일기를 권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 할 시간에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몇 주 동안 매일 15분씩 감정을 색과 형태로 표현하면서 놀랍게도 제 창의력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감정에 집중하면서 캐릭터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제 글쓰기에 깊이를 더해 주었어요. 소영은 이제 새 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감정 그림일기로 마음을 열고 창의적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감정 그림일기 워크숍 함께하는 치유의 여정. 최근에는 감정 그림일기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다양한 워크숍과 그룹 세션이 열리고 있어요. 이런 공동 작업 환경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감정 표현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서울 마음나눔센터의 김지원 심리상담사는 집단 환경에서의 감정, 그림일기는 참가자들에게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위로를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 방식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도 확장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소규모 감정, 그림일기 모임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함께 그리고 나누고 성장하는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밉다고 억지로 참지 마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당신만 병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 심지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참아야 한다.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 정말 관계가 좋아질까요? 아니, 더 중요한 건 당신은 괜찮을까요? 1. 억지로 참으면 감정은 썩습니다. 밉다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행동이, 태도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정당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억누르는 순간 시작됩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안에 쌓아두면 썩어서 독이 됩니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었는데 참고 참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목소리, 웃는 모습,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거슬리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폭발하거나 당신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우울증, 불안, 분노 조절 장애 등은 억눌린 감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참는다고 상대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참을수록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괜찮다고 여깁니다. 당신의 침묵은 동의로 해석됩니다. 결국 상대는 변하지 않고 당신만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솔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할 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버리세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당신을 괴롭힙니다. 밉다는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그 감정을 숨기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려다 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게 됩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밉다는 감정을 느끼되 그것을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4. 거리두기는 자기 보호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라면 업무적으로만 소통하고, 친구라면 만남을 줄이고, 친척이라면 꼭 필요한 자리에만 참석하세요.
당신의 정신 건강이 관계 유지보다 중요합니다. 거리두기는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5.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불편해요. 그런 행동은 나에게 상처가 돼요처럼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일기를 쓰거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결론,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누군가가 밉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경계선이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참지 마세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거나 거리를 두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밉다면 밉다고 인정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할지 현명하게 결정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 많은 사람, 이렇게만 하면 평안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화를 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기치 못한 상황 하나에도 마음속 불이 금세 번져 오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를 낸 뒤엔 언제나 후회가 남습니다. 왜 또 그랬을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이는 자신의 얼굴에 재를 뿌리는 자와 같다. 즉, 분노는 상대를 향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칼날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알아차림. 화를 없애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커집니다. 화내면 안 되라고 억누르면 그 감정은 내 안에서 더 깊이 눌려 분노의 응어리가 되죠. 진짜 지혜는 화를 내는 순간,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마음은 숨을 쉴 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화를 표현하는 방향을 바꾸세요.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속엔 상처받은 마음의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했구나.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래, 나도 이해받고 싶었지. 이 한 문장이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주문입니다. 세 번째, 화를 덜어내는 습관을 가지세요. 하루에 한 번 조용히 호흡을 관찰하기. 말하기 전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기. 감정이 올라올 때 이 또한 지나간다 속삭이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화는 사라지지 않아도 당신이 화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1000명의 적을 이긴 것보다 위대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고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화의 근원을 이해하세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해. 이 상황은 이렇게 되어야 해.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 화가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화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창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에너지를 이렇게 써보세요. 운동하기. 땀을 흘리며 쌓인 감정을 풀어냅니다. 글쓰기. 마음속 생각을 종이에 쏟아내면 정리가 됩니다. 명상하기. 고요히 앉아 화의 파동이 잦아드는 것을 지켜봅니다. 화를 억누르지도 폭발시키지도 말고 흐르게 하세요. 강물처럼 흐르면 화는 자연스럽게 바다로 돌아갑니다. 6번째, 자비의 마음으로 나와 타인을 보세요. 화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자신에게도 엄격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항상 화를 내지? 이런 자책은 마음을 더욱 메마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이는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화를 내는 나도 있는 그대로 소중해. 이 자비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녹이고 타인을 향한 따뜻함으로 번져갈 것입니다. 7번째, 화를 내는 순간 멈추고 질문하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화가 정말 필요한가? 지금 화를 내면 내일의 나는 어떤 기분일까?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이 질문들은 마음의 짧은 멈춤을 선물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8번째, 화는 신호입니다.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불편하구나. 내 경계가 침범당했구나.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구나. 화를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를 적으로 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스승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평안은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 화는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빛이다. 그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날 거예요. 화는 불이지만 그 불을 등불로 바꿀 수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따뜻한 평안으로 물들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평안은 내 안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화를 다스리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속에 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 속에서 평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화가 언젠가 평안의 씨앗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화를 낸 그때입니다. 순간의 감정이 이성을 삼키고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죠. 부처님은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이다. 그 불은 적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불을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내 건강이, 내 인간관계가 서서히 타버립니다. 그렇다면 화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화를 참으려 하지 말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마음을 억누르려 하면 더 크게 폭발하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불은 금세 사그라듭니다. 둘째, 상대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세요.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그 분노가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는지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결국 화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셋째,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화를 낼 때는 모두가 괴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괴로움 속에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불길은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연습하세요. 말을 덜하면 화도 줄고 업도 줄어듭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지혜의 표현입니다. 분노는 언제나 순간이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는 순간 인생은 놀라울 만큼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더라도 그 불을 키우지 말고 바라만 보세요. 당신 안의 지혜가 그 불을 꺼줄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나 고요한 미소가 머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강렬하고 가장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그 순간 내뱉은 말과 행동으로 평생 후회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관계를 지키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는 왜 생기는가? 화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때, 혹은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를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화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해석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화를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참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참은 감정은 마음속 깊이 쌓여서 언젠가 더 큰 폭발로 이어지거나 몸과 마음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수행은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그대로 표출하지도 않으며 단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 1. 호흡을 관찰하라.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호흡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단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2. 즉각 반응하지 말라.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마세요. 10초만 기다려도 됩니다. 그 10초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자기 통제의 표현입니다. 3. 상대가 아닌 나를 돌아보라. 화가 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만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왜 나는 이 상황에서 화가 났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어떤 집착이 이 감정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세요. 4. 연민의 마음을 키워라. 화를 내는 사람도 화를 받는 사람도 모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5. 용서를 연습하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의 삶.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안정감을 주고 그가 있는 곳에는 갈등이 줄어듭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는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는 건강합니다. 분노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삶을 이어갑니다. 무엇보다 그는 행복합니다.
화를 내며 사는 사람은 늘 긴장 속에 살지만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내면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마치며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화가 날 때마다 한 번 더 숨을 쉬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그 순간순간이 쌓여 당신은 점점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나 고요한 미소가 머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화가 아닌 평화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